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곳 해동조선에 지상천국을 만들리니 지상천국은 천상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일찍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 인류 문명을 태동시킨 한민족은 세계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후천 선경세계를 개창하여 신문명을 여는 중심이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정밀한 미사일 유도 그리고 사이버전 등 현대전에서는 정확한 시간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중국과 영국이 최첨단 원자시계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군사 분야에서 정밀 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1월 18일 소형 세슘 원자시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자시계는 냉장고 정도의 크기로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이동 후에도 5,000조 분의 1초 미만의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기존 원자시계보다 유지 관리가 쉽고 군사적 활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밀한 시간 확보 경쟁에서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베이더우 위성의 원자시계는 미국 GPS 위성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 2호의 수소 원자시계는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정확한 시간 동기와 광섬유 네트워크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원자시계를 뛰어넘는 핵시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과 콜로라도 볼더대 연구진은 수십억 년의 1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 핵시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국제약술지 네이처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초소형 칩 스케일 원자시계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원자시계보다 1000배 성능이 향상된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밀 시간 확보 경쟁은 영국과 호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수십억 년 동안 1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 양자시계를 개발 중이며 5년 내 영국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호주도 2024년 9월 양자시계를 군에 공급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협력체의 핵심 기술 공유 프로젝트 중 하나로 GPS 신호 방해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확한 시간 확보는 군사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탐지, 유도 미사일 궤적 계산, 전자전 및 사이버 작전까지 모든 군사 시스템이 정밀한 시간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시계를 넘어 핵시계, 양자시계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사력 균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인공지능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기존 AI 칩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며 시가총액 846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딥시크는 202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자인 량원펑은 중국 명문대, 저장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2015년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해 AI 기반 컴퓨터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9년부터 AI 개발을 위한 엔비디아 GPU 1만 개를 확보하며 AI 칩 클러스터를 구축한 딥시크는 2023년 11월 첫 번째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코더를 공개한 데 이어 2024년 5월 딥시크 V2를 출시하며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등장한 딥시크 V3와 딥시크 R1은 미국 주요 AI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췄으며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딥시크 R1은 2024년 미국 수학 경시대회 AIME 벤치마크에서 79.8%의 점수를 기록하며 오픈 AI O1을 앞섰습니다.
딥시크는 딥시크 V3 개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가 최신 AI 모델 라마3를 엔비디아의 H100 칩으로 훈련하는 데 사용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최신 초론 모델 아론은 기존 모델의 미세 조정 단계를 생략하고 강화 학습에 집중한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해 개발 비용을 더욱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AI 개발이 반드시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며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딥시크 모델은 높은 성능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중국 정부 및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검열 문제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딥시크가 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주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추방 가능성이 있는 한국인이 11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월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이주민은 2024년 기준 약 1,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약 60%는 불법 체류자이며 나머지는 임시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도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체류자에는 망명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여된 임시 체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약 400만 명이며 이어 엘살바도르, 인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국 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월 24일 X를 통해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단속 강화를 알렸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 CNN,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 5천여 명의 전투병력을 준비 중이며 육군 최정예 부대인 82 공수사단과 10 산악사단을 국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이주민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데요. K-팝, K-드라마, K-푸드, K-패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 공부,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학이라고 하면 그 속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정신세계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시대를 구분하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근대, 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혁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은 시민사회,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시스템으로의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어떤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는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는 한국인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 동학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다. 나아가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동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계사와 겹쳐있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
이 동학이 있습니다. 먼저 동학의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천하의 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19세기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앞을 다퉈 땅 뺏기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입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작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였고 30여 년 뒤에는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청일전쟁은 러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능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 이후 그들에게 남은 적은 러시아였는데요. 결국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러시아는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자 유럽 전역에서 전운이 조성되고 결국 1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은 증오의 색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큰 전쟁이 끝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다. 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렇듯이 퍼거슨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러일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불씨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표방된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실제로 동학을 했던 분들의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남녀 평등 등 근대의 이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학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동학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는 동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워서 생각나는 동학은 인내천이다. 동학은 유불선 기독교를 합친 것이다. 이것은 동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동학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동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동학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동학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동양 철학자 김범부 선생은 1860년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동학이 창도된 그 역사적 대사건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쏟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옴짓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지하노래 옴리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지하노래 옴리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지하노래 옴리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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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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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죄야도래 옴니합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죄야도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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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위대가 지기금지 원위대강 취움취태울 천상운군 움리취야 움리함리사파 취움취태울 천상운 움리취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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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리함리사파 취움취태울 천상운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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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